구독, 좋아요, 오타쿠 하트. 그때 분명 여기서 현우님이 내 가방에다가 막 뭐 이상한 거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현우님이 이딴 식으로 해왔어요. 봐봐요. 이것 좀 빼주시고. 아, 빼지 마. 아니, 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여기 옥수역 2번 출구고요. 1번 출구, 아니,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면은 넘어가야 되고. 네이버 지도 찾아볼래? 네. 아마 여기 아파트 뒤일 거야, 아마. 우리 그때 갔던 데 말고 또 딴 데인 거지, 여기가? 거긴 딴 데야. 달맞이 근린. 맞아. 맞지, 1번 출구 나가야 되지. 맞네. 나가서 아파트. 일출로 올라가봐. 이렇게. 아파트 쭉 따라서 올라와서. 가면 돼, 이렇게. 오, 다리 흔들려. 나 이 근처, 여기 근처가 아니고. 은봉산은 좀 더 가야 돼. 그렇지. 여기가 이제 옥수고 경의중앙선인가? 타고 좀 더 가야 돼. 나 같으면 그러면은 데려다 주고 아마 근처에 딴 데 주차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마음이 편해. 아니, 지금 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게. 아무튼 여기 이제 계단 나오고요. 그냥 계단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거미줄. 어디? 시장은 좀 괜찮고요. 구름이 좀 없어서 밋밋할 수 있겠다. 아, 그러게요. 어제가 딱 구름도 많고. 그래서 가운데 올라오시면요, 아파트로 통과하는 길은 막혔고요. 아니, 그냥 열리네. 열고 나올 수 있네. 그냥 문이 있는 것 뿐이야. 그렇네. 들개들 있나봐. 역시 양현선 이상하다 모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 더워. 더 올라가 되나 본데? 좀만 더 올라가 보자. 여기 도착. 힘들어. 저긴가? 여기 있어봐. 여기가 나무가 있어서 그 해가 이쪽으로 지니까 약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배드민턴장도 있네. 측면으로 지는 거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올라오면 이렇게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로드뷰에서 어디가 되게 좋았는데, 이쪽 뷰도 괜찮긴 하다. 이쪽은 가려지고. 나무 데크는 타임랩스 무조건 피해야 돼가지고, 타임랩스 찍을 거면은 나무 데크를 피해서 찍으셔야 해요. 한 바퀴 둘러봤을 때는 배드민턴장이나 아니면 흔들림을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 찍는 방법, 그리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괜찮아. 여기 참 좋은데? 야, 여기 있네. 일로 내려오자. 가방 들고. 흔들리지도 않고. 응, 여기 딱 좋은데? 이제 그럼 타임랩스 찍는 법을 찍고, 타임랩스 작업한 다음에 야경은 저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번 찍어보자. 저는 이제 타임랩스 제작 영상 찍어야 돼가지고 안 되고, 일단 현선이 거부터. 현선이는 레오포토를 쓰고 있어요. 오늘 포토클램에서 만났는데 레오포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트는 포토클램인걸요? 무조건 이걸 내가 자꾸 까먹어. 이렇게 스트랩은 최대한 고정시켜 놔야 돼. 오늘은 바람이 잘 안 불긴 한다. 바람 안 불 땐 상관없는데, 바람 불 땐 조심하셔야 돼. 이게 좋아요. 화학부터 잡는 거야? 화학부터 잡으라. 화학 잡아야지. 이거 자꾸 왜 그거 내 절전 모드 돼? 여기는 근데 사실은 일출 각이 훨씬 더 예쁘다. 롯데타워가 있어가지고.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좀 단점이네. 약간 랜드마크 같은 게 없기는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인터벌 돌리면 되지. 이거 알파를 한 번만 좀 빌려가지고 리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게.
10초 해도 되고 지금 12초 해도 돼. 우리 시간 생각보다 길어서. 아 그렇네. 10초 하면은 6장씩 찍히잖아. 2시간 반 찍으면은 6장씩 찍으면은 150 곱하니까 거의 한 800장 찍히 900장 찍힌단 말이야. 12초 해도 돼. 지금은 우리가 일찍 시작하잖아. 그렇네. 나 이거 인터벌 할 때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밝아? 그러면 줄여. 그냥 이렇게 해서는 응, 없지. 아예 끄지는 않는 거지. 그래야 확인하면서. 그치, 중간중간 확인해야지. 아까 그 화면 좀 어두워지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그 인터벌 돌릴 때는 안 그렇긴 아 그래? 한데 그럼 상관없어. 그게 나도 그거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안 바꿔가지고 어디 갔냐? 그거 아니고 설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뭘 돌려? 누르면 돼.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는 거고 됐어. 와. 기다리면 되고. 타임랩스 영상 찍는 걸 찍어야 돼서 오늘 렌즈 바디를 한 개 더 가져왔습니다. 사람들도 없어서 딱 좋고요. 타임랩스 찍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대본이 없이 그냥 찍은 거라서 그냥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찍었는데 뭐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집 가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막으로 세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촬영에 도움을 준 현선이에요. 덕분에 촬영 잘했습니다. PPL인가요? 오늘의 촬영값 파워에이드. 야, 내 거 카메라 가져간다 얘. 네 오늘 촬영. 아, 일당이야? 응. 일당이 319만 원이야? 너 몸값 진짜 비싸다. 원래 몸값은 비싸게 부르고. 아 모기에. 움직여 이제. 계속 움직여야지. 모스키토 다 죽여발라. 개 무서워. 지금 이 영상 찍는 동안 네 방?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잠자리 개 많네. 잠자리 지우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죽여발라. 지금은 6시 10분이고요. 일몰까지 20분 남았는데요. 지금 빛이 생각보다 예쁘게 들어가지고 타임랩스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색 맞아요. 변화가 잘 보여가지고. 이제 현선이 거는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얘 알파 배터리 걱정했는데 아직 한 칸도 안 달고 괜찮은 그랬으면은 것 같아요. 이제 야간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30분 정도 더 넘고 내려갈 건데요. 타임랩스 찍을 때는 항상 길게. 달도 너무 예쁜데. 달이 근데 둘 다 앵글이 안 나오는 거 너무 네. 킹받네. 안 내려오네. 동호대교에 불 잘 들어왔어. 타임랩스를 찍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제 바디인 R6 마크2 바디랑 현선이가 사용하고 있는 16mm f2.8 렌즈 그거랑 2450 f4.5에서 6.3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똑같은 배경을 한번 찍어봤고 16mm부터 이제 전체 사진 느낌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랑 좌측부 우측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mm 이게 전경 사진이고요. 16mm가 되게 넓어가지고 밑에 있는 풀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변부랑 비교할 때 약간 좀 상단 부분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부인데요. 렌즈 특성상 광각을 쓰게 되면은 쨍하게 나오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초점을 아무리 잘 맞춰도. 제가 가지고 있는 1535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15mm로 찍었을 때 중앙부를 확대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뭉개지는 느낌이 나긴 해요. 요건 이제 중앙부 모습인데요. 확실히 1535 렌즈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좌측부인데요. 이제 주변부로 가면은 약간 왜곡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15mm 같은 경우는 걔는 이제 주변부가 이렇게까지 뭉개지진 않는데 확실히 이제 저가형 렌즈다 보니까 주변부가 완전 무너지고 지금 보다시피 색수차가 많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측부인데요. 16mm 화각, 되게 넓은 화각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보면은 이제 GTX-A라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저희 글씨가 잘 읽히는 거로 봐서는 뭐 가까운 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중앙부에 초점을 맞추고 찍었는데 이제 그 중앙부보다 살짝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글씨체들이 좀 더 잘 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50 렌즈에서 23mm로 먼저 한번 찍은 걸 보여드리는데 아까 16mm로 찍었던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각과 광각이 아닌 거의 문제여서 화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16mm가 렌즈가 별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23mm가 16mm보다는 망원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쨍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중앙부 확대해보면 아까 그 16mm 중앙부랑은 또 다르게 좀 더 깔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각과 망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같은 화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 렌즈가 아까 16mm 렌즈보다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좌측부를 보면은 좌측부는 아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여전히 왜곡 현상이 있고 주변부 화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좌측 주변부 보면 먼 거리다 보니까 아직까진 글씨가 막 안 읽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초점을 되게 잘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던 렌즈예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저가형 렌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측부는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더 줌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보다 GTX-A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아무튼 23mm인데 이 정도 선에도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진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하단부에 보면은 약간 촬영이 궤적인 것 같죠.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는 색수차가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색수차는 조리개 조이면 없어지긴 하는데 조리개를 너무 조이면 또 빛갈라짐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50mm인데요 50mm는 되게 준수한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찍힌 느낌이 처음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역시 이거는 표준 렌즈에서 이제 아까보다도 약간 더 망원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부만 봐도 이제 다리 모양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선명한 느낌, 딱 이렇게 딱 쨍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좌측 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이제 건물들 뭐 읽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잘 보면은 뭐 여기 건물에 한자가 써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지만, 뭉개져서 잘 안 보이지만 위에 가운데 보면은 김대하다 뭐라 써 있는 거야? 아무튼 가운데 있는 글씨도 일단 보이긴 하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보면 자이 아파트인데 자이도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잘 읽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것도 색수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측인데요. 우측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GTAX가 사라져가지고 비교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GTAX가 사라져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글씨, 이 표지판에 써있는 표지판의 그 선명도, 선회도 같은 것도 괜찮고, 글씨가 좀 더 보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없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 주변부도 나쁘지 않게 찍히는 것 같고, 지금 왼쪽 아래 보면은 아마 수색대대에 써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봤을 때 글씨가 읽힌다는 것 자체가 선명도가 되게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화각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렌즈가 저가형이지만 나름 그래도 찍기에는 괜찮았다. 제 개인적으로 16mm는 뭐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16mm 말고 2450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입문용으로 쓰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촬영 마무리했고요. 이 위에 야경을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와보고 밥 먹어야 돼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여기도 전망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 데크라서 이런 데 찍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흔들리거든요. 야, 여기도 이쁘네. 여기도 찍으면 이쁘긴 이쁘겠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막 지나다니진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약간 있잖아, 미세한 한 번의 흔들림이 내 작품을 망친다고. 옛날 같았으면 사실 그 정도 흔들리면 그냥 찍었겠지. 찍었을 텐데. 근데 이제 안 돼. 아무튼 저런 것도 있고요. 사진 찍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분들 한 번쯤 와서 야경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일출도 찍어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한번 찍어보러 놀러 와보세요. 아니 이거 나오고 주지 않나 보지. 나는 나오기 전에 나 한잔 할 줄 알았는데.